네, 안녕하세요. 네, 올해 해외고 연세대 포스트의 합격 분석 세미나를 진행하게 된 정봉학 컨설턴트입니다. 네, 저는 이제 정보 컨설턴트님과 같이 이제 오늘 세미나를 진행하게 된 김현준이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지난번에 저희가 진행을 했던 해외고 국내 대입학이죠. 세미나를 또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셔서 들어주셨고 해서 저희가 또 이번에 이제 입결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해외고 포스텍 연세대 합격 분석 세미나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미나는 저희가 주로 이미 합격한 학생들의 서류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좀 분석을 해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입시에 또는 저희가 제공을 하는 컨설팅 프로그램에 또 참여를 좀 권장을 하기도 하고요. 네, 여러분들의 어쨌든 입시에 좀 더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결과적으로 이 친구들이 입시를 음. 치르게 되는 연도가 언제죠, 선생님? 네. 이 친구들이 지금 오늘 분석하는 친구들 말씀이신 거죠? 아, 분석하는 친구들은 올해였고 이제 네. 이걸 아마 시청을 하신 분들은 시청하시는 대부분 분들은 아마 대부분 이제 음, 내년 입시, 즉 이제 맞아요. 2023년도 입시부터 아마 2025학년도까지 입시까지 맞아요.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이 있으시겠죠. 맞습니다. 네, 좀 폭넓게, 뭔가 많은 변화가 있는 음. 입시를 겪게 되실 지원자분들과 이제 또는 학부모님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본격적으로 오늘 진행하게 될 내용을 우선 간단히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되나요, 선생님? 저희가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가장 이제 궁금해할 콘텐츠를 한 5가지로 일단 쪼개봤습니다. 네, 일단 중요도 순으로 일단 살펴주시면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로 다룰 콘텐츠는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이제 성적 어느 수준이어야 되는지, 네, 그리고 과목 수강은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 이제 액티비티와 어워즈 활동 수상은 어떤 것들이 포함이 돼야 되는지, 네, 그다음에 좀 살짝 이제 세 번째는 생소한 개념이실 수도 있는데 활동 증빙 서류, 즉 액티비티 레주메 구축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고 맞아요. 영절국에서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그리고 자기소개 작성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성적대별, 활동별 이제 영절국이 추천하는 향후 대입 계획은 무엇인지 오늘 자료를 구성하였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제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요도 순으로 저희가 배치가 되긴 네. 했습니다. 네. 맨 상단에는 우선 뭐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성적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하겠고요. 다음에 이제 활동 그리고 자기소개서 순서고 이제 다음으로는 영달국이 추천하는 프로그램과 대입 계획에 대한 음. 방향을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저희가 이제 오늘 토픽이죠. 어떤 해외고 학생들이 우수한 국내대에 합격했는가? 아마 뭐 모든 분들이 주목하고 있는 그런 가장 중요한, 가장 궁금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로 일단은 저희가 오늘 분석에 이제 조금 합격한 학생들을 활용하게 될 친구들은 네, 캐나다 공립고 학생과 이제 미국 사립고 학생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학생들한테서 저희가 분석할 거가 이제 공립고와 사립고 학생의 서류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또는 공립고 학생은 어떻게 우수한 대학에 합격했는가 이것이 포커스가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여 이제 공립고 학생 같은 경우는 뭐 해외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교과 과정이 다양합니다. 뭐 IB 과정이 있고 AP 과정이 있고 또는 그 국가나 지역에 따른 이제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는 학교가 있는데 네. 이러한 학교들 중에서 저희가 캐나다 공립고 학생이 어떻게 최상위권으로 진입을 했는지 또는 반대로 이제 뭐 반대라기보단 사립고 학생이 또 어떻게 이제 명문대 합격을 하게 됐는지 구체적으로 함께 분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우선 간단히 이제 포스텍에 대한 전형 분석 관련 내용을 좀 한번 소개를 해볼 텐데요. 네. 네. 포스텍의 이제 입시 전형 같은 경우에는 수시 전형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재외국민 전형이 따로 없이 맞아요. 학생부 종합 전형, 일반 전형으로 이제 학생들이 지원을 하게 맞습니다. 됩니다. 네네. 320명을 총 모집을 하고 네. 단일 기회를 선발을 해요. 맞아요. 학과에 이제 구분 없이. 음. 이제 1단계 같은 경우에는 서류 100%, 음. 자소서와 생기부로 구성이 되고요. 2단계 같은 경우는 서류 67%, 그리고 면접은 33%를 맞아요. 포괄하여 이제 인원을 선발하는데요. 네. 이제 해외고 학생 같은 경우에는 국내고와 같은 생기부가 없으니까 생기부 대체 소식이라는 자료를 제작을 맞습니다. 합니다. 네. 활동을 이제 기록할 수 있는 것은 최대 10개까지. 나름 이제 좀 어느 정도 이제 보장이 되어 있다고 확인을 할 수 맞아요. 있겠죠. 네네. 그리고 이제 다만 이제 유의하셔야 될 점은 이제 공인어학 성적, 뭐 이제 토익이나 토플. 토플 이런 성적들, 네. 그리고 교회 인증 시험, 예를 들어서 뭐 AP를 이제 수강을 했다. 근데 그것이 학교 내에서 본 것이 아니라 학교 외부에서 수강한 AP다 하면은 이제 아무래도
기록이 불가능하겠죠. 맞아요. 제출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네. 역시 학종이 이제 공통사항으로 교회 수상 실적 작성이 불가능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좀 더 보완해서 설명을 하자면요. 아까 처음에도 말씀 주셨던 것처럼, 네, 포스텍은 사실 이제 저희가 27일 날 그 카이스트 외국고 전형이 이제 끝났거든요. 이제 뭐 서류 제출 같은 건 1월 14일, 추천서는 1월 17일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포스텍 같은 경우는 이제 카이스트처럼 외국고 전형이 없습니다. 해서 국내에 있는 쟁쟁한 과학고, 영재고 학생들과 함께 경쟁을 해서 일반 전형으로 이제 지원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뭔가 이 단계에서 뭐 서류나 면접 비율도 약간 네 되게 좀 67%, 네 33%라는 네 포스텍이어서 그런가요? 뭔가 좀 남다른 그런 비율을 적용하고 있기도 한데요. 네. 그래서 교내 활동만 기재가 가능하다라는 부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다음 연세대 부분입니다. 연세대 전형 분석에서 이제 뭐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이제 연세대는 독보적인 기준을 적용을 하죠. 해서 국제형에서 해외고 또 네, 이제 뭐 국내 국제고 학생들 그리고 검정고시 학생들을 선발을 하는 거고요. 모집 인원은 네, 각 학과별로 거의 100명 내외, 95명 내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류는 100% 그리고 이제 서류 플러스 면접까지 있고요. 네. 올해는 또 동영상 면접을 별도라기보다는 동영상 면접을 이렇게 도입을 해서 외국에 있는 친구들 또는 이제 한국으로 귀국한 친구들한테 좀 더 면접을 보는 것에 편의성을 제공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비교과 활동 기록표인데요. 비교과 활동 기록표는 연세대는 이제 좀 제한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내 수생이라고 하면 가장 많게는 6개까지 제출이 가능하고 역시 교내 동아리 역시 6개 그리고 봉사활동도 6개로 제출이 됩니다. 해서 교내 수상 역시 예를 들어 10학년이라고 하면 10학년 전체에서 많이 진행을 했더라고 하지만 여기서 2개만 선정을 해서 기재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교내 동아리 활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네, 여러분 선생님 봉사활동은 좀 어떻게 적용이 되나요? 여기 적혀 있는 바에 따르면 네. 재학 고교 기준 해외 봉사 입력 불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네네.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네네네. 이제 고교 재학 시절에 예를 들어 미국 학교에 이제 재학 중인 학생이다. 이제 미국 내에서의 봉사활동은 인정이 되나 네네. 예를 들어서 뭐 캄보디아 맞아. 아니면 아프리카. 쪽으로 이제 해외 교육 봉사활동을 갔다 이런 것은 이제 기재입 불가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맞습니다. 네, 반드시 그 해당 국가에서 네. 네, 진행한 봉사활동이 인정이 된다라는 거죠. 즉 정확히 얘기하면 재학하는 그 해당 국가에서 진행한 봉사활동만 인정이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약간 이런 것도 저는 현재는 가능할 것 같은데 뒤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온라인으로 한다고 하면 좀 더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그 범위나 이런 부분들이 네, 폭넓어질 것 같긴 해요. 뒤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러한 학생들을 아까 학생들의 그러한 전체적인 어떤 스펙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함께 논의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성적, 네, 합격을 위한 성적은 어느 수준이어야 하고 그리고 AP, IB에서 어떤 과목을 수강해야 하나요? 네, 지원자나 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인데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첫 번째 학생은 어떤 학생인가요? 첫 번째 학생 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캐나다 공립고 학생이었죠. 네네네. 이 친구는 이제 학교 내신을 이제 기록을 한 자료인데 네. 이제 내신 성적을 보면은 이제 영자일국 자체에서 환산한 종합 내신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 기준을 잠시 설명드리자면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이제 해외고에서 어느 정도의 이제 성적을 받았는데 이것을 국내고로 환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궁금해하실 분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에 대응하는 1대1로 대응하는 좀 이제 환산 체계는 존재하지 않으나 네. 저희가 어떤 기준에 적용했냐면 이제 지방 국립대를 기준으로 학생들의 성적을 환산할 수 있는 성적 환산표가 있습니다. 네네. 크게 2가지 모듈을 활용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모듈 1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이제 관대로운 모듈, 그리고 모듈 2 같은 경우는 비교적 엄격한 모듈을 적용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백분율을 기준으로 학생의 성적을 특히 분석을 하는데요.
백분율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는 레터 그레이드를 기준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레터 그레이드 체계가 A부터 F까지의 체계가 아니라면은 예를 들어서 뉴질랜드 같은 경우 이제 엑설런스, 뭐 이제 메리트, 그다음에 뭐 어치먼트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A에서 F 학제로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 이중 환산을 적용하여 지금 환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제 교과목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학생의 그러한 개인정보 부분 때문에 교과목이 사실 여러분들한테 여기 보여지는 것처럼 저희가 좀 많이 이렇게 명칭을 이제 축약을 해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레딧과 백분율과 그리고 레터 그레이드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좀 더 이해하기 쉬우실 텐데요. 그 사실상 이 국내 환산 종합 내신을 만 시스템을 만든 분이 지금 여기 옆에 계시는 현준 쌤이시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우리 아이가 몇 등급인가요? 지금 해외고 성적표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국내로 환산이 되면 몇 등급인가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해주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정확히는 이 학생이 국내 환산으로는 1.2 등급입니다. 이렇게 확정을 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라는 거죠. 해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이유가 지금 여기 종합내신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오른쪽 화면의 첫 번째 종합내신을 보면 이 학생들이 범위가 정해져 있죠. 맞습니다. 1.16 등급부터 1.23 등급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아까 현준 쌤이 말씀해 주신 학교별로 학생을 평가하는 적용하는 그 차이에 대한 그 갭에 대한 그 범위가 이렇게 설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1.16에서 이제 플러스가 되겠죠. 이제 0.5 등급 정도인가요? 0.05 등급 정도인가? 네, 이 0.5 차이나 그 포인트를 여러분들께서 좀 간과하셔서 이 범위를 그러니까 국내 내신으로 환산되는 범위를 폭넓게 이해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위에서 여러분들이 화면 가운데를 보시면 성적 환산 결과가 보이죠. 총 시수 그러니까 크레딧이 114입니다. 그리고 평균 백분율이 97.96이고요. 환산 내신 등급 평균이 1.23 등급입니다. 네. 그럼 이렇게 내 등급이 환산된 범위에서 대학을 어느 정도 고민하는 게 맞다라는 부분이겠죠. 네. 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여기서 객관적인 자료, 객관적인 자료를 입학사정관들이 굉장히 많이 선호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객관적인 자료가 입학사정관이 선호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네. 학생 스스로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뭐 담당 선생님이거나 또는 그 제3자가 아닌 그 누군가가 이 학생의 실력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평가를 했다. 그거가 이제 입학사정관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자료가 되겠죠. 네. 해서 저희가 여러분들 보시면 화면에서 학생의 신상 때문에 사실 중요한 정보는 가려져 있으나 이 학생이 수상한 내역은 저희가 이러한 상장으로 실제로 받았고 이걸 저희가 컨설팅 과정에서 이 학생이 지원하는 전공적 합성과 좀 더 연결을 시켜서 학생의 영향을 좀 더 보여준 것이다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학생 B에 대한 내용인데요. 네. 이 학생이 아까 미국 사립고 학생 맞죠? 맞습니다. 네. 방금 전에 이제 학생 A 같은 경우에도 내신 성적을 이제 PPT 자료를 통해 보였을 때 상당히 이제 높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네네. 근데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AP 과목을 수강한 게 왼쪽에 이제 차트를 보시면 많이 나타나는데요. 이 학생이 10학년 때부터 AP를 수강을 맞습니다. 네. 지금 많이 들으시는 분들이 어떤 교과목을 수강을 했는지 여러분 잘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10학년 때부터 12학년까지 대학교 과정 수준에 포함되는 AP 과목을 수강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신 성적이 1등급대 초반으로 상당히 이제 우수한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이제 학교 내신 과목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옆에 보시면 아너스가 붙은 과목들을 이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성적표에서 한번 저희가 쭉 보면요. 여러분들이 보이는 화면 왼쪽에 보겠습니다. 위로부터 네 번째 있죠. Honors Algebra 2 그리고 가운데쯤에 Honors Chemistry가 있고요. Honors가 또 어디 있냐? 네, 요 정도가 보여지네요. 맞습니다. 아너스 디그리에 포함된 이제 과목을 수강하고 해당 과목에서 백분율이
나왔습니다. 네, 이 친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아너스가 정확히 어떤 그 성취도이기 때문에 이게 붙는 건가요? 해당 성취도 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심화 과목이거나 음, 아니면 이제 해당 과목에서 학생이 상당히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라는 이제 음. 표시로 적용할 수 있겠죠. 맞아요. 굉장히 뛰어난 그 역량, 학업적 성취도를 보여주는 그러한 뭔가 객관화된 네, 수치 또는 이렇게 성적표에도 기재가 돼서 학생이 다른 학생보다 굉장히 뛰어난 학업적 성취도와 역량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게 성적표로 충분히 증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여러분들 보면 쿰라우드가 뭐지? 네, 네, 쿰라우드 4, 3이어리네요. 네. 네. 쿰라우드가 정확히 뭔가요? 쿰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학교에서 많이 쓰는 명칭인데요. 이제 네. 우수하게 학업을 이수한 이제 학생들에게 이제 네. 부여되는 칭호입니다. 이걸 이제 고등학교에서도 대학교에서 모티브를 따와서 특히 이제 AP 교과목을 음, 우수하게 이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당 칭호를 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근데 해당 학생 B의 같은 음, 경우에는 3년 동안 음, 쿰라우드를 수상한 것을 보아 음. 유수한 학업 역량이 3년 내내 지속되는 모습을 보여왔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이제 오른쪽을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이제 쿰라우드라고 하고 이제 저희가 국문으로 다양한 심화 교과목 이수를 통해 우수한 학업적 역량, 지적 호기심 탐구 능력을 인정받음이라고 썼는데 원래는 영문 자료였으나 저희가 네. 제출하는 과정에서 국문으로 좀 더 이걸 이렇게 번역을 진행을 해서 기재를 했던 부분이고요. 가장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이 바로 여러분 날짜, 네, 맞습니다. 진행 기간에 대한 부분입니다. 3년이란 게 굉장히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2018년에 이제 고등학교 이학생이 입학을 해서 2021년 5월 26일, 즉 정확히 올해 이 학생 21년 9월에 원서를 접수했고 21년 5월에 졸업을 해서 네, 이제 내년에 입학을 하기 때문에 이 학생의 쿰라우드라는 자료는 3년 내내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어떨까요? 이걸 본 입학사정관의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겠죠. 와, 뛰어나다. 네, 이 학생의 학업 성취도는 정말 최상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쿰라우드 또는 네 아까 H가 붙었죠. 네 네, 가끔 약자로 H라고 표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떤 부모님은 이게 HL 레벨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그게 이렇게 H 네 어너스에 네, 대한 그러한 평가 부분이기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 학생이 뭔가 성적표를 봤을 때 입학 사정관들도 뭔가 이 학생은 정말 선발을 맞습니다. 해야겠다라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다시 들 정도로 이 학생의 성적표나 이렇게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 학생이 성적에 대해서 평가된 학업 성취도나 역량이 정말 맞습니다. 뛰어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네. 다음으로는 성적 곡선 부분인데요, 선생님. 네. 네. 이제 뭐 성적 곡선을 보면 네. 이제 저희가 이제 정말 국내 고등학 기준으로 네. 1등급부터 9등급제로 치환을 했고 네. 1등급이 가장 이제 높은 등급입니다. 네네. 해당 학생들은 이제 G10 때부터 이미 1등급 초중반급의 이제 높은 내신을 기록하고 있었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것에서 뭐 이제 하락을 하거나 단순 유지가 아니라 음, 이것을 1등급 초반대까지 네. 끌어가는 유지 및 상승 곡선을 보이고 있는 게 이제 맞아요. 입학사정관의 입장에서도 이 학생이 음, 이미 우수한 학생이었으나 그 음, 우수함을 유지하면서도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구나. 성장 맞아요. 가능성 요소로서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아마 이걸 본 입학사정관이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저희가 입학사정관이라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와, 이 학생이 어찌됐든 이 학생이 만약에 만약에 외국에 가서 네, 교과목을 수강을 하고 뭔가 이제 그 환경에 적응을 하고 하는 기간도 이제 이 학생으로서는 많이 부족했을 텐데 네, 그 부족함을 이겨내고 이 학생이 받은 성적이 네, 정말 감탄을 할 수준의 이러한 상위권을 계속 유지하면서 최상위권으로까지 간 이 그래프 전체 이 분포도가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러므로 뭔가 상승 곡선을 그리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맞습니다. 성적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그죠? 선생님이 생각을 해보셔도 이제 입학사정관이 네, 해외고 학생이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이러한 성취도를 보였다고 할 때 네. 그 충분히 좀 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가치가 되지 않을까 하는데 맞습니다. 그죠? 이제 해외고 학생들의 경우 이제 처음에 이제 언어적 환경도 다르고 문화적 맞아요. 환경에도 차이가 있을 맞습니다. 텐데 그런 환경에서 음, 이제
적응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음. 우수한 성적을 처음부터 가져갔죠. 그것을 이제 끝까지 더욱더 상승시킨 점. 우수한 영역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음에는 과목 선택 팁인데요. 네. 과목 선택 팁 선생님 어떻게 진행을 하면 학생들이 좀 이제 지금 혹여 10학년부터 이제 11학년, 네, 추후에 12학년까지 2025년 더 멀리 2026년, 네, 또 둘째가 있으신 어머님들이나 네, 지원자 분들께서 먼 그 25년, 26년 뒤까지 바라보신다고 하면 네, 과목 팁은 어떻게 좀 될까요, 선생님? 아무래도 이제 오늘 세미나가 이제 보시면서 아시겠지만 좀 이제 20 계열에 초점이 맞춰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20 계열 상위권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과목 팁을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네. 살짝 이제 처음 문장부터 저희가 보겠습니다. 카이스트나 이제 포스텍, 포항고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과가 선택제가 아니라 무학과제, 즉 이제 단일 계열 선발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기에 뭐 어떤 하나의 과목에 특히 이제 몰입을 하기보다는 좀 이제 여러 과목을 융합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희는 인식을 했습니다. 네. 그러기 때문에 네. 이제 물리, 화학, 생명 과목 이제 수강할 수 있는 과학 과목에 대해서 적절한 배분 및 이제 성적의 유지가 필요하다라고 우선적으로 판단이 됐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늘은 포스텍 연세대에 뭔가 포커스를 맞춰주면 아까 약간 이공계열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부분이라서 네, 물리화학, 생명과학에 대한 모든 적절한 배분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좀 했고요. 네. 그리고 연세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특정 그러니까 지원 학과, 지원 학부를 좀 네. 이렇게 지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연세대 경우는 ISE 지원이면 다양한 과학적 과목에 대한 문제가 필요하고요. 네. LSBT 지원이면 과학 과목에 특히 초점을 맞춰서 수강 교내 활동 진행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LSE 지원이면 아까 위에서 말씀했던 물리, 화학, 생명에 대한 그러한 여기 어딘데요? 네, 혹여 네 지금 네 세미나를 시청해 예.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리가 이쪽까지 들립니다. 네, 마이크 잠깐만 꺼두시고 네, 감사합니다. 네, 마이크 오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네, 해서 연세대 ISE 지원 같은 경우는 물리, 화학, 생명 네 모두 적절한 배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LSBT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정확한 이제 그 생명 과학공학이어서 생명 및 화학 과목에 특히 초점을 맞출 것을 좀 권장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또 이런 것 같아요. 네. 생명화학에 초점을 맞추라고 해서 갑자기 12학년에 수강을 하거나 이런 것보다 네. 그저 10학년부터 관심 영역에 대해서 꾸준히 탐구를 해 나가는 방식으로 이제 네 10학년, 11학년, 11학년 정도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네,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이 교과목을 수강해 주기를 권장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항목을 보시면은 이제 현재는 이제 국내 과학부 학생들이 이제 교내 AP 수강이 가능한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해당 학생들의 경우 AP 이제 시험 문제가 학교 내에서 출제가 되는데 네네. 이것이 일반적으로 보는 교회의 AP 수준보다 심화된 내용으로 출제가 된다고 하네요. 네네. 그래서 이제 서울 과학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이제 등급이 1등급부터 9등급으로 매겨진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 5, 6등급 정도의 학생도 교회 일반 AP를 수강하면은 스코어 5를 충분히 가져갈 정도의 역량이 된다고 하니 해당 학생들이 저희가 이제 경쟁 상대임을 인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국내 과학과 학생들이 교내 AP 과목을 수강을 하기 때문에 뭔가 그 시험을 보거나 테스트를 하는 것도 전부 교내에서 출제가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과목이 수강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어찌됐든 여기 평균 스코어는 4점 후반대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맞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만점을 받아라. 약간 이 정도긴 한데 어찌 네 모든 사람의 가진 그러한 역량과 그 부분이 네 만점이라는 거 어쩜 시험이라는 건 약간 좀 운도 따르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권장을 하는 부분은 4점 후반대를 유지하는 것이 좀 더 필수적이다. 4점 후반대는 꼭 좀 유지를 해달라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네 IB 과목 수강인 경우는 네 어떠한가요? 저희가 이제
과학 및 수학 과목 같은 경우 네. 이제 이과 과목이라고 불리는 것들은 네네네네. 특히 이제 H1 수준을 이제 네. 수강하는 것이 네.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이제 뭐 학생이 이제 과학의 과목에 대해 특히 이제 관심도가 있다라는 것을 또 이제 보여주기 위해 네네네. 6 아츠 과목에 해당되는 음. 거죠. 네, 해당 과목들을 이제 자연과학 과목으로 대체하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네. 해서 여기서 HL 수준으로 이제 수강을 할 때는요, 여기서 아마 강조했던 분이 저희가 수학 과목인 것 같아요. 네. 특히 오늘 저희가 이제 자연공학 계열을 지원한 친구들이라면요, 네, 물론 뭐 인문사회 계열을 수강하는 친구들도 수학이 HL 레벨이고, 네. 뭐 만점을 받았다 이러면 너무 뛰어난 역량이죠. 맞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자연공학 계열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물리, 화학, 생물 모든 과학교 과목의 기초 교과가 매스 수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학 이건 꼭 HL로 필수로 수강을 해주길 바라고요. 네. 그리고 그룹 6 과목에서는 저희가 자연과학으로 대체할 것을 권장을 했는데 이겁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목표가 자연공학 계열 지원자입니다. 네. 그러한 경우라면 네, 그룹 6에는 과목을 좀 대체를 권장을 했던 거고요. 예를 들어서 뭐 예술 분야라던가 이쪽에 좀 더 목표를 두고 계신 친구들은 네, 뭐 아트 과목을 좀 더 중심으로 수강을 해주기는 바라고요. 저희가 어쨌든 대상이 조금 더 이제 자연공학 계열에 포커스가 맞춰 있기 때문에 자연과학으로 대체하는 것을 권장을 드렸다라는 부분이죠. 네. 맞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지원권장 성적대 부분입니다. 아마 네, 부모님들도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고 지원자 학생들도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IB 이제 파이널 성적은요, 45점 만점에 42점 이상은 네, 좀 저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럼 선생님 전년도 그러니까 코로나가 좀 심했던 시국과 지금에는 또 어떤 차이가 좀 있나요? 2020년 같은 경우에 이제 코로나 초창기에 네네네. 되게 혼란스러운 정세 맞습니다. 속에서 이제 네. IB 디플로마 파이널 시험을 치르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국가적 상황에 따라서 그게 많이 좀 들쑥날쑥했었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프레딕 스코어를 제출한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네. 이제 올해가 이제 되고 사람이 좀 이제 안정세에 접어들자 거의 대부분 학교에서 파이널 시험을 진행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인 자료를 활용하기에는 이제 네. 파이널을 활용할 시점이 오지 않았나 다시. 맞습니다. 네, 사실은 뭐 프리딕도 네, 뭐 중요한 건 다 중요하긴 하나, 네, 평가에 좀 더 직접적으로 반영이 돼서 네, 입학사정관이 이 학생의 학업 역량을 평가하는 데서는 네, 파이널 점수가 좀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거가 네, 저 입장이고요. 네, 해서 42점 이상은 어느 정도 받아주면 그래도 희망하던 국내 상위권에 진입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네,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AP는 과학 및 수학 교과 관련 평균 4.5반대 아까 AP 스코어를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네. SAT는 어떤가요, 선생님? 네,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SAT 성적 제출이 가능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네. 이제 연세대만. 맞습니다. 네네네네. 국제형 그러니까 학종에서를 네.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합격자 학생들의 이제 평균 이제 성적을 한번 확인해 본 결과 네네네네. 기본적으로 이제 1,500 이상의 성적을 보인 학생들이 많았어요. 맞습니다. 학업 역량 자료를 제출을 할 때. 네네네네. 그래서 1,500 이상 이 성적을 갖췄다면은 이것을 이제 평가 자료의 일환으로 제출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맞습니다. 고득점일수록 좋은 것은 물론 당연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SAT를 뭐 무조건 제출하라. 왜냐면 학교 커리큘럼별로 SAT를 보는 학교가 있고 아닌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SAT나 AP를 저희가 보통 이제 표준화 학력 자료라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수 만약에 SAT 커리큘럼이 좀 더 들어가 있다 하는 거면 이제 목표치로 이렇게 잡고 네, 점수를 이걸 참고를 해서 목표로 잡고 진행을 해보면 좀 더 학생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네, 요걸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내신 성적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영자국 환산 기준으로 1.5 이내는 네, 좀 더 목표를 두고 네, 이걸 한번 도전을 해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물론 모두 A 뿌리면 좋으나 네, 그게 뭐 학생이 가진 그런 역량과 네, 또는 학생의 선호도에 따라서 교과목들이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네, 평균 성적은 반드시 1.5 이내는 좀 네, 보유하고 계시기를 권장을 드리고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코멘터리 하나 써드렸는데요. 네. 이 포스텍이나 이제 카이스트는 제가 하겠습니다. 포스텍 네. 지원 시에는 이제 아무래도 음. 국내의 과학고 영재고 학생들과 이제 경쟁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맞습니다. 네. 다소 이제 엄격하게 본인의 현재 상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희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제 이게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국고 전형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네, 포스텍에 대해서는 다소 이제 여러분들의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고 네, 이제 국내대가 목표다. 어찌 보면 국내대를 목표로 하다 보면 이제 해외대도 네, 굉장히 명문대도 네, 충분히 그 자격을 가지고 입학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가져보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